자, 등교 시간 거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죠? 어우, 실수로 입력해달라고 할 때는 정말로 실수로 입력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는 정말 이런 거 많습니다. 다 이런, 그러면은 요거를 다 클리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다음에 하루 수면 시간. 네, 많이들 주무시는데, 아이고. 여러분 좀 더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몇 회 정도 술을 먹느냐. 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것으로 보이고, 네, 조금, 네. MBTI 보면은 I가 많고요. 다음에 S가 많고요. F가 많고, 잠깐만, 거의 절반이네요. IS 그러면은 대표 값이 ISFJ나 ISFP네요. 다정하고 온화신가요? 네. 맞지. 조용하고 차분하신가요? 네. 이게 약간 그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죠. 실제로 리스판스를 엑셀로 엑스포트를 하면 네, 이렇게 그 엑셀 테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MBTI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분석을 하려면은 이 모름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요 컬럼 이름들도 분석용으로 좀 약간 신스틸러네요.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겠죠. 분 같은 것도 좀 빼야 될 거고요. 회 같은 것도. 자,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 몇 시간 있다가 몇 차씩 하고 나서 또 코드 한번 쫙 살펴볼게요. 자, 어디 보자. 이제 아이패드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코프 이니퀄리티까지 나갔었고요. 잠깐만요. 자, 잠깐 복습을 좀 합시다. 카메라 조정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다 나올 겁니다. 뒤에 문 좀 닫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고, 자, 확률 분포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게 PMF, PDF나 CDF 말고도 지난 시간에 새로 했던 게 MGF가 있었죠? 정렬 생성함수. 정률은 영어로는 모멘트고요. 자, 그래서 MGF는 뭐 MXT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으로 썼었고, 정의되기로는 확률 변수의 네, 허수가 아니죠. 익스포넨셜 씌워가지고 정의를 했었고, 물론 존재할 때 정의합니다. 언제 정의되는 게 중요해요? 0을 포함하는 어떤 개구간에서 정의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 MGF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확률 변수의 K차 정률을 구하고 싶다. K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 녀석을 그냥 K번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 이제 1.10절이었고요. 제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K차 정률이 유한하다, K차 정률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정률이 다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마코프 이니퀄리티는 어땠었죠? 뭐였죠? 뭐 안에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점으로 적을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만 취하는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u에 대해서 마코프 이니퀄리티는 무엇에 관한 확률이었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가 임의의 양수 c에 대해서 어떤 넌 네거티브한 변환이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 녀석의 expectation을 c로 나눈 녀석으로 바운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성질이 마코프 이니퀄리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숙제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문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클리어러파이 하나 할게요. 그 몇 번이었죠? 1.7-11번. 아, D였죠? 서메이션 i는 1부터 x까지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요게 x가 물론 정수긴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요거를 가우스 x라고 보시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직은 모를 수 있는데 그 제출 전날에 이렇게 밤새시면서 하다 보면은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퀀타일을 유니크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죠. 퀀타일이 만약에 여기다 그냥 대충 쓸게요. fx가 이렇게 중간에 플랫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리통계학 호그앤 크레이그 책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의긴 한데 그 정의대로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이게 y축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2분의 1 퀀타일은 여기 해당하는 값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사실 퀀타일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룰 때 필요한 거는 F 인버스 P 이런 거를 유니크하게 정의하고 싶은 건데 사실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성질은 뭐 fx가 p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여기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우겠습니다. 공지사항의 맨 아래에 있는 수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매핑될 때 이 값들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하면은 모든 띠오리가 아주 아름답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퀀타일을 쓰는 맥락은 뭐냐면 이산형 자료가 있고 그러면 이산형 자료가 있으면은 뭐라 그러냐 1부터 10까지 지금 10개의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74%가 0.74 퀀타 이런 게 궁금할 때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죠. 네. 그럼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0개잖아요? 그러면은 간격이 9개가 있죠? 11인 게 낫겠다. 잠깐만. 네. 일반화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얘를 0.05 퀀타일로 지정을 하고 얘를 0.95 퀀타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0.15 퀀타일 식으로 0.1씩 증가를 시켜요. 자, 그러면은 CDF가 대충 1부터 10까지 이렇게 0.05, 0.15, 0.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원래 CDF 정의되려면 이렇게 Y 컨티뉴어스한, 디스컨티뉴어스한 타입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가장 생각해볼 법한 이 디스컨티뉴어스를 메우는 방법이 라인으로 그냥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패키지들은 이 CDF를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뭔가 퀀타일이 유니크하게 대응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0.74 퀀타일로 주는 식의 계산법을 많이 씁니다. 뭐가 맞다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론적 증명을 할 때 어떤 더 쓸모 있는 걸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직관에 맞는 그 선형 보관법에 의한 계산하는 게 괜찮을 것 같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을 증명해 봅시다.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을 닫으니까 오늘따라 되게 덥네요, 그쵸? 네. 괜찮으면 문을 열고 할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X가 확률 변수고요. 그 다음에 2차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논의 편리를 위해서 기대값을 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K라고 써가지고 정수 같지만 사실 임의의 실수입니다. 임의의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자, 어떤 정리가 성립하느냐. 자, 뭔가 원래 오리지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죠? 그 둘의 차이가,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에서 어떤 위치에서 뮤를 뺀 요 차이를 이렇게 시그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는 보통 이게 그 표준화할 때 많이 쓰는 녀석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시그마를 넘겨서 보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P 오브, 자, 표준화된 어떤 확률 변수가 어떤 양수의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자, 이거는 2차 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아주 강력한 성질인데, 이게 K제곱분의 1로 그냥 무조건 바운드가 됩니다. 자, 물론 이게 그렇게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표준 전개 분포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1을 집어넣으면은 2제곱분의 1인 4분의 1로 지금 바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표준 전개 분포가, 표준 전개 난수가 2보다,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2, 0.0, 아무튼 엄청 적죠. 4분의 1보다 훨씬 작긴 합니다. 상당히 성긴 바운드긴 해요. 네. 몇이는지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K 시그마를 엡실론으로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증명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복수에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써놨죠?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써먹을 거예요. define ux를 x 빼기 뮤의 제곱으로 합시다. 어차피 뮤라는 거는 평균이라는 거니까 어떤 넌 랜덤한 스칼라잖아요? 그 스칼라를 뺀 녀석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어요. 다음에 자, c를 어차피 k는 주어졌잖아요? k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합시다. 어차피 2차 정렬 존재한다니까 시그마 제곱도 잘 정의되는 양의 상수겠죠? 그러면은 n 죄송합니다. 자, n i 마코프 이니퀄리티
expectation of x 빼기 mu 절대값이 k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자, 어차피 이 조건의 동치나 양변 제곱한 거죠? probability, 자, 죄송합니다. 이 probability죠? probability x 빼기 mu의 제곱이 k 제곱 시그마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여러분 요게 지금 ux로 보였으면 좋겠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x죠? 라지 x죠? ux, 요게 지금 c로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여기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바운드를 해요? k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expectation of 라지 x 빼기 mu의 제곱. 네, 분모가 정의상 뭐예요? 얘가 시그마 제곱이죠, 정의상. 네, 그러니까 싹 캔슬 돼가지고 k제곱분의 1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체비셰프 부등식 증명은 여기서 끝나고요. 아주 먼 훗날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대수의 법칙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다음, 자, 얀센보등식의 이해를 위해서는 볼록 함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수입니다. 볼록 함수, 물론 미적분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아르르 볼록 함수 배우셨겠죠? 대학교 때 볼록 함수 다룰 기회가 있나요? 네, 해석학에서 나오나요? 오케이, 그럼 빨리 나가도 되겠네요. 자, 데피니션. 어떤 얘가 그냥, 네, p가 어떤 인터벌에서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된 녀석이, 이거 만약에 다별량 버전으로 정의되려면은 그냥 적당히 오픈 볼 아니면 오픈 큐브 이런 데서 정의가 되면 됩니다. 아무튼 어떤 구간에서 컨벡스하다 라는 거는, 자, 좀 유명한 정의죠. 자, 임의의 정의역상의 두 점과 그 다음에, 자, 함수값 px랑 py 대해서 좌변은 뭡니까? 요게 감마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둘 사이의 내분이죠. 임의의 감마가 0부터 1까지 쫙 갈 때 요게 뜻하는 게 1x부터 y까지 라인 세그먼트죠. 그래서 걔네들의 함수값을 쫙 스캔해 봤을 때 언제나 요 둘 사이 함수값의 내분보다는 적거나 같다는 게 정식 정의이고, 사실 우리의 직관적인 이미지에는 이런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 마이너스 감마랑 감마로 내분했을 때 요 정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요 y축 도메인을 원 마이너스 감마랑 감마로 내분했을 때의 요 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 볼록 함수는 모름지기 내분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내분보다 늘 아래 있죠? 네, 이 녀석이 볼록 함수의 정식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풋이 단별량일 때만 정의되나요? 다별량일 때도 정의, 만약에 x가 임의의 D차원 유클리드 벡터면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클리드 벡터면은 얘네는 그냥 상수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인풋은 벡터고 아웃풋은 언제나 스칼라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도 다 잘 정의되고요. 그러면은 다별량 버전으로 봤을 때 볼록 함수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제 잠깐만, 저의 이제는 좀 그림 실력이 필요할 텐데, 요런 식으로 좀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좀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이 블록 함수를 다른 방식으로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는 아실 것 같은데 블록 함수의 이퀴벌런트 데피니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임의의 x0에 대해서 자 여기 자, p가 이 a, b 구간에서 컨벡스하다는 건 이퀴벌런트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함수나 이 빗살무늬 토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접선, 접평면 그으면 늘 아래에 있죠. 접선이나 접평면을 그었을 때 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록 함수가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만든 정의입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라인 LX는 PX 더하기 Q가 존재해요. such that PX0는 LX0 그 다음에 PX는 LX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나 A, B 사이에 있는 모든 A, P에 대해서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컨벡스 함수라면 모름지기 각 점에서 접선 비스무리한 거 그었을 때 선이 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정의입니다. 왜 미분을 피해갔냐면요. 요런 정의가 있어야 절대값 x 같은 것도 컨벡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작거나 같은 라인은 뭐 존재하잖아요. 그쵸? 여러 개 존재할 뿐이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한번 꺾였어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데는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도 또 작거나 같은 직선은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물론 볼록 함수는 almost everywhere에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미분이 꼭 필요한 정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은 가끔은 strictly convex라는 말도 써요. 자, 뭐냐면은 그냥 요 컨벡스 함수의 정의는 중간에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있어도 정의가 만족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요런 거 말고 언제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최소값이 단 하나 존재하는 어떤 함수를 좀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순볼록을 쓰고요. 순볼록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자, 만약에 이 이니퀄리티가 여기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그냥 스트릭트가 되면은 이 순볼록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수교과의 최적화 강의가 열리나요? 아니면 윤상훈 교수님 강의가 응용수학 이런 걸로 열리나? 아무튼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은 이 볼록 함수라는 게 실제로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소카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배민에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리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리소스에 맞게 차를 잘 분배하거나 라이더들을 잘 분배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기름값을 가장 아끼고 싶겠죠? 네. 그러면은 기름값이 이제 x의 펑션이 되고 각 지역마다 최대 몇 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서 기름값을 최소화시키는 각 지역의 배차 이런 거를 다변수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풉니다. 오늘은 저는 진도 나가게 바꿔서 바빠서 사실 이 컨벡스 펑션 얘기하면은 가위노트 없이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일단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p가 컨벡스가 꼭 디퍼런셜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 알고 있는 성질들을 그냥 다시 써놨습니다. 자, 첫째로 미분 가능하면요, 컨벡스의 동치 조건이 뭐냐면은 접선이 도함수가 계속 증가한다. 다음에 만약에 스트릭트리 컨벡스면은 이게 단조 증가가 아니고 스트릭트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두 번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두 번 미분 가능하다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은 p가 컨벡스면 if and only if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이게 도함수의 성질이죠. 다음에 만약에 스트릭트리 컨벡스면 if and only if로 더블 미분이 0보다 큽니다. 자, 요거의 일반화가 만약에 x가 d차원이고 만약에 p가 rd에서 r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빗살무늬 폭의 모양의 함수를 잘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도메인에서 스트릭트리 컨벡스면은, 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가 어떻게 일반화가 될까요? 다변수 해석학을 언제 배우죠? 저희가 다변수 해석학 관점보다는 지금 계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헤이시안을 배우겠죠? 헤이시안 나오나, 헤이시안? 한 번 미분하면 그레디언트고,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하면 헤이시안이죠? 네, 헤이시안이 파지티브 데피니트 배웠어요? 안 배워요? 설명도 수학에서 안 나와요? 파지티브 데피니트? 양정식. 양의 정부호 행렬.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아이겐밸류 배워요? 네. 오케이. 자. 네. 적당히 이쁜 함수는 헤이시안을 구하면은 리얼 시메트릭입니다.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 구하면 언제나 다 실수거든요. 그렇지만 이 파저티브 데피니트라는 성질의 동시 조건은 그 리얼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양수이다입니다. 잠깐만요. 자, p가 어떤 도메인에서 스트릭트 컨벡스하다는 거는 그 도메인에 정의된 x에 대해서 임의의 헤이시안을 구했을 때 무조건 다 파지티브 데피니트에 대하이고, 즉 px has all 아이겐밸류스. 오타는 좀 봐주세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오늘 코딩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하다가. 이거 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phi x, y를 x 제곱 빼기 y 제곱 해봐요. 얘 컨벡스 해요? 얘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0,0에서 안장점 있죠. 그쵸? 이거 얘 잘 생각해보면은 얘 헤이시안 구하면은 한번 얘 그레디언트 구하면 어떻게 돼요? EX-EY인가요? 자, 얘를 다시 한번 XY로 미분하고 얘를 또 XY로 미분해요. 그러면은 헤이시안이 어떻게 돼요? 200-2 되죠? 네. 모든 점에서 아이겐밸류가 올 파지티브가 아니에요. 얘는 컨벡스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최적화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1차함수, 2차함수 깔 때 최소값까지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을 해서 거의 쿼드라틱 폼까지밖에 안 나갈걸요? 열심히 배우는 게 3차 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가
클로즈드 폼 미니멈을 아는 최선의 함수가 2차 함수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2차 함수가 아니라 이런 컨벡스 함수조차 얘 이그젝트 폼을 잘 구하지는 못해요. 다만 이런 함수는 이런 식으로 최소값 극값이 여러 개인 녀석보다는 최소값을 구하기 쉬워요. 요런 녀석은 그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컴퓨터한테 이걸 맡깁니다. 한 점에서의 2차 테일러 전개는 언제나 할 수 있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러면은 접선 그을 수 있죠? 접하는 2차 곡선 그을 수 있죠? 2차 곡선은 미니멈을 우리가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드 폼 포뮬러를 한번 써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알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근사를 해요. 다시 여기로 가요. 요거를 컴퓨터한테 이 점이랑 이 점 사이가 뭐 12-6승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라 이렇게 시키면 언젠가 여기로 좀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네. 아무튼 여러모로 요 컨벡스 함수는 우리가 적어도 컴퓨터로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젠센스 이니퀄리티에 하기 전에 왜 이런 게 필요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젠센스 이니퀄리티. 왜냐면 젠센 이니퀄리티를 볼 때 이제 오픈 인터벌 나오거든요. 컨벡스 함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1차 모먼트가 존재한다고 치면 다음에 보자. 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컨벡스를 씌운 거. 자, 여러분, 요 컨벡스 정의의 일반화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분이라는 게 사실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컨벡스 함수 정의에서 좌변이 이제 내분의 함수값이죠. 우변은 함수값의 내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컨벡스 함수의 정의 두 점의 뭔가 가중평균에 대해서 그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 게 사실은 두 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점 아니면은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싹 다 성립한다는 게 젠센스 이니퀄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B가 스트릭트 컨벡스 하면은 이 이니퀄리티가 스트릭트입니다. 언제? X가 컨스턴트 하지 않으면. 자, 프로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종이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만. 네. 프로프. 자, 클레임. 자, 아까 얘기했던 이퀴버런트 데피니션을 사실 좀 증명을 할까 해요. 그 미분 가능한 때에 대해서. There exists a linear function Lx는 px 더하기 q such that 자, L 뮤는 지금 접점을 그 점을 뮤로 할 겁니다. L x 커나 같다 phi x for all in I. 일단 이 녀석 자체가 이렇게 다시 복귀해 보시면 사실 phi 뮤라는 게 잘 정의되는 수치냐라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한데 그 아까
아까 정의를 보시면은 support of x가 i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x의 expectation 또한 인터벌 i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인터벌에서 정의된 함수인 phi 안에 mu를 집어넣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equivalent definition은 지금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증명하는 거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이계도 함수 존재한다고 치고 이 녀석의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계도 함수 존재할 때 증명이 훨씬 더 이 컨벡스 함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by Taylor expansion. at mu 2차 테일러 전개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오브 세컨드 오든가? 네, 문법은 이렇게 봐주세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phi x는 i에 들어있습니다. phi mu 더하기 phi 프라임 mu x 빼기 mu 더하기, 자, 리메인더 텀을 이렇게 씁시다. 2분의 phi 2 프라임 mu 스타 x 빼기 mu 제곱 where 자, mu lies on a line segment between mu and x. 네, 그냥 테일러 정리했습니다. 네. 직전 정리해서 뭐 했죠? since is convex, 얘가 mu 스타가 함수값 어떻게 돼요? 0보다 커 나갔죠? 따라서 phi x는 어떻게 돼요? phi mu 더하기 phi 프라임 mu x 빼기 mu for all x in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녀석이 우리가 아까 찾던 LX입니다. 왜죠? 모든 구간에서 작거나 같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X의 뮤 대입하면 어느 값 나와요? B뮤 나오죠? 네. 우리가 찾던 LX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루프 오브 클레임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잊고, 자, 요 클레임 가지고 젠센스 이니퀄리티 계속 나가겠습니다. 요 클레임만 있으면은 나머지 스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now 자, 먼저 since lx는 잠깐만요, x가 gx for x in i니까, 자, 예전에 뭐 리마크에서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죠? expectation of l, 이제 미정계수 스몰 x 안에 확률 변수를 집어넣어도 다 됩니다. 네, 물론 이 x의 서포트가 i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쥐라고 썼지? 이 phi 쓰면 되죠. phi
그런데 expectation of LX라는 녀석을 한번 잘 살펴봐요. 그러면은 LX라는 거는 이 녀석이 아까 AX 더하기 B죠? 그래서 뭐 컨스턴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EX 더하기 B 되죠? 적분의 리니어리티 때문에. 그러면은 A mu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 누구예요? L mu죠? 정의상? 근데 요 L이 어떤 성질에 만족해요? 클램에서 L뮤랑 B뮤랑 같다며. 자, 그러니까 는 결국 phi 뮤랑 같습니다. 근데 phi 뮤가 누구예요? phi expectation of x죠? 자, 그래서 좌우변을 쫙 비교해보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 녀석이 쫙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 녀석과 같으니까 따라서 phi ex는 이 phi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고. 제거는 좀 급한 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무겁게 노트북 갖고 왔는데 얼른 해야지. 혹시 여기까지 내용에서 질문 있어요? 사실 젠센스 이니퀄리티의 증명은 요 파트면 충분합니다. 요 파트면 충분한데 요 파트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컨벡스 펑션, 이미의 컨벡스 펑션이 언제나 아이고 미안해. 이미의 컨벡스 펑션은 무조건 어떤 점에서건 그 녀석에 접하면서 아래에 있는 라인 세그먼트가 늘 존재한다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증명 없이 그냥 바로 쓸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상당히 이런 해석학적인 직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증명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송합니다. 요거 어디 갔어?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예제가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사이의 이니퀄리티를 증명하는 건데요. 네. 자, 보면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 재밌습니다.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 그 부등식은 양수들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알고 있다는 건 두 수에 대한 것이죠. 이거를 임의의 n개의 양수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데 이번엔 젠센스 이니퀄리티 써볼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리얼 넘버들이 n개 있다고 치고 임의로 각 점들의 n분의 1 이퀄 매스를 주는 어떤 확률 변수를 생각합니다. 자, 이퀄한 프로버빌리티를 주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은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서 마이너스 로그 x를 떨굽니다. 마이너스 로그 x 그려봐요. 마음속에서 로그 x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생겼죠. 잠깐만 마이너스 로그 x 컨벡스가 아니고 로그 x가 컨벡스죠? 맞나? 아닙니다. 마이너스 로그 x 컨벡스 맞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젠센스 이니퀄리티 위에서 자 요변부터 볼까요? 이거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x는 마이너스 로그 2x 지금 요게 젠센스 이니퀄리티죠? 좌우변을 한번 써봐요. 좌변부터
좌변은 이해죠? 네. 반대 방향이 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그 오브 기하 평균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좌변은 산술 평균의 로그가 되죠? 자, 그래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촥 날립니다. 그러면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자,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됐죠? 그 저기 빨간색으로 쓰신 부분이 방향이 반대가 돼서 요게 잠깐만 제 판서를 이렇게 바꾸면 맞나요? 네, 그리고 교환은 맞는 걸로. 아, 네, 그럼요. 그 부산대 통계학과의 김충락 교수님의 강의 노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제가 틀렸겠죠. 네.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잘 됐고요. 다음에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 AI들에 대해서 그냥 요 관계에서 산술 기하 평균 사이 관계에서 그냥 AI 대신에 역수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수학적 근역법으로 보이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이거 젠센스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한번 증명해봤어요. 자, 그러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그래도 코드를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 알이 다 깔려 있나요? 오케이. 저는 알을 그냥 다운받는 거는 크랜에서 받으셨죠? 여기서 받으셨을 텐데 R을 더 편하게 쓰게 해주는 도구가 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뭐 이렇게 설치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이거를 서버에 연동해 놔가지고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윈도우에서도 비슷한 거를 띄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소요 시간 15분에서 40분이라고 써놓은 R을 이용한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노트북도 가져와 줄 수 있어요? 네. 미안해. 자, 이걸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프린트한 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 이 PDF 파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오늘 할 거는 특히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입니다. 자, 벡터나 행렬의 가장 큰 장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특징은 자료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요. 한 벡터 안에 문자열과 숫자를 같이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 자료는 엑셀 파일 열어보면은 어떤 거는 숫자, 어떤 거는 문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을 저장하는 어떤 객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만든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좋고,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리스트는 그래서 객체를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1쪽에 예제 몇 개 해볼게요. 자, 이름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D랑 B가 있다고 칩시다. 문자열이에요. 자, 여기 R 콘솔 쓰시는 분들은 이게 코드 편집하는 창이고요.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지금 밑에 그 콘솔입니다. 다음에 B는 한 100 집어넣을게요. 자, 이거 한 줄 실행하려면 그냥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 리스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벡터를 정의하는 게 어떤 C라는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정의하려면은 이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써요? 자, 내가 이름 없이 그냥 A, P 이렇게 해주면은 객체들을 그냥 나열해주면은 알아서 리스트를 정의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을 myList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면 내가 밑에가 안 보이죠? 잠깐만요. 얘를 보여요? 맨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나요? 네. 그럼 이제 myList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뭔가 이걸 어떻게 그 내부에 있는 녀석들을 불러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둘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각각의 타입이 문자열과 수치여도 상관없이 둘 다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리스트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각 리스트를 구성하는 각 요 단위들을 요소, 어트리뷰트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자, 이름을 줍니다. 물론 이름이 뭐 똑같아도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myList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름이 약간 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V랑 B라는 이름으로. 더 키울까요? 크기를? 보여요? 네. 아이고 너무 위에가 도미네이팅하네. 잠깐만요. 얘를 뷰 move cost to source console on right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myList에 있는 객체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벡터에 있는 몇 번째 성분을 불러오는 방법은 싱글 브라켓이었죠? A라면은 B 나오고 A2 하면은 B가 나옵니다. 자, 리스트에 있는 특정 요소를 불러오고 싶으면은 더블 브라켓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myList 1하면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있었던 A, B 나오고요. 리스트에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불러오면은 두 번째로 저장했던 벡터인 요 길이 1짜리 100이라는 수치형 벡터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yList를 또 그러면은 요것도 돼야겠죠? 산술적으로 요거 자체가 벡터니까 이 벡터의 첫 번째 요소를 불러와라 그러면 BT가 나와야 되는 거 이해돼요? 네,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myList에 $V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줬잖아요. 그쵸? 이름 줬으면은 이름을 준 경우는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myList $V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이름을 줬던 D랑 B가 나오죠? 이거 왜 나왔어요? 우리가 myList 처음 설정했을 때 V라는 이름으로 A라는 객체를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myList 띄웠을 때 V라는 이름으로 A랑 B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myList B 하면은 아까 B라고 이름 지었던 100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9번 라인 myList $A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A라고 이름 지은 녀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우리가 R 함수를 보면은 대부분의 R 함수들은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행렬을 아이겐밸류 디컴퍼션을 R한테 시켰어. 그러면 R이 그거를 유저한테 가장 잘 돌려주는 방법, 아이겐 벡터도 돌려주고 싶고 아이겐 밸류도 돌려주고 싶은데 각각을 리스트 요소로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실제로 자, 어떤 매트릭스 A를 자, 지난 시간 옛날에 한 거라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벡터를 하나 집어넣고 로우 개수랑 칼럼 개수 지정하면 되거든요. 1, 2, 3, 4로 하고 n로우를 2로 하면은 1, 2, 3, 4 나오죠? 자, 1, 2, 3, 4에 자, 뭐 my result를 뭐 이렇게 res result 줄여서 res를 eig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내가 웬만한 수학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R을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외운 건데 여러분들이 R을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은데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보통 how to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ow to calculate eigenvalue in R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쫙 나오죠? 자, 로그아웃은 해야겠다.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 하시면은 R에서 살펴보시면은 얘는 대칭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겠죠? 아닌가?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겐밸류가 리얼 밸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는 첫 번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아이겐벡터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이거 기억났어.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겐밸류 함수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시메트라이즈 해가지고 아이겐밸류 계산합니다. A 주면은 A 더하기 트랜스포즈 A 반땡 해가지고 시메트라이즈 한 다음에 계산합니다. 그 옵션도 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여기 없네. 네, 죄송합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물음표하고 함수 치면 이렇게 그 도움말이 뜨거든요. 그럼 요 녀석에 이렇게 여기 함수 기능들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메트릭 옵션이 있죠. 그래서 시메트릭은 true 하면은 알아서 시메트라이즈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가 리스트를 배운 이유는 이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강의 노트에 지금 대충 얘기해서 보시면은 1쪽, 2쪽까지 나갔고요. 모르는 사이에 1쪽 정의했고 2쪽 보시면은 그 콜링 했죠? 여기서 부르는 거. 다음 이쪽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 QR 디컴포지션 배우셨어요? 네, 저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 QR 디컴포지션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꼭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 및 접근 2-1번입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2차원 사각형의 성문에 자료를 저장한 건데 언더폼의 행렬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행렬은 모든 성문의 변수형이 동일해야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변수형의 자료를 한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이제 다별량 자료에 저기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임을 자, 아까 닉네임이 뭐 있었더라? 오. 잘생긴 지수. 네.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저장해도 돼요? 잘생긴 거죠? 해도 돼요? 괜찮으신가요? 잘생겼어. 오케이. 잘생겼어. 어디서? 아니면 제가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네.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도
주석 학생께서 나중에 앞에 뭐 거 본인이 했대요. 이 정도로 하죠. 자, 그다음에 에이지는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아, 좋습니다. 자, 또 조금 다른 사람인 척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통계 점수는 10점, 9점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나중에는 CSV 파일에서 불러올 건데 일단은 내 컴퓨터 상에서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 데이터는 이건 객체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정하시면 되고요. 네, 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는 함수는 정말 직관적으로 데이터 점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R에서는 파이썬처럼 점이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에도 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name, age, score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잘려가지고 뜨는데 뭔가 엑셀 테이블처럼 생긴 뭔가가 좀 보이죠? 네. 자, 자, 한번 해볼까요? 19.8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봅시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R은 최대한 개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19.87이면 무슨 일이 제가 R을 만든 사람이라면은 age랑 name을 2번 복사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2번 복사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너무 남한테 코드를 줄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길이가 이렇게 배수가 되지 않으면 갑자기 에러가 나오죠? 네, 길이가 안 맞다고. 오케이. 그리고 자, 마이 데이터에서 이제 각 열을 불러오고 행도 한번 불러와 봅시다. 일단 생긴 게 행렬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 방식의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1, 하면은 1행이 나와요. 그 다음에 2 하면은 이제 2열이 나오고요. 잠깐만, 왜 2열 했는데 왜 점수가 4개나 나오죠? 아까 정의하다 말았죠? 오케이. 이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행이나 여러 열을 동시에 불러오고 싶으면은 인덱싱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벡터 인덱스들을 동시에 불러도 되고, 물론 순서 뒤집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없는 열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은 에러가 뜨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대충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네모난 이렇게 2디멘셔널 인덱싱이 되겠거니 하는 예상에서 바로 해본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덱싱도 돼요. 자, 근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길이가 같은 리스트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의 name 이렇게 불러와도 이렇게 뜨고요. 아니면은 score 불러와도 바로 스코어 뜨고요. 아니면은 얘가 진짜로 리스트라면은 더블 브라켓 인덱싱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나와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분석할 때 편한 방식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 4분 남았는데, 자, 4쪽입니다. 파일 입출력입니다.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의 그 설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의 이 R에서 지금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더라? get working 디렉토리거든요. get wd입니다. 기능을 실행하는 거라서 함수입니다. 바로 여기다 까면은 여기는 제 리눅스 서버에 있는 경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만의 경로 같은 게 아마 뜨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파일을 저장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경로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white.csv 하시면은 제가 이 my 데이터를 저장할게요. 어디다가? 그냥 my data.csv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여러분들만의 경로가 있겠죠? 탐색기로 들어가서 저장됐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탐색기 켜서 한번 가봐요. 저장됐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mydata.csv가 잘 저장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면은 여기 강의 노트에서 보신 것처럼 윈도우는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경로를 쫙 지정하시면 되고, 하나 조심하실 점은 보통의 파일 디렉토리는 백슬래시로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백슬래시를 다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쓰실 거면은 백슬래시를 2번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존재하는 객체들을 다 지운 다음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다 지우는 거는 요거거든요. 지워라. 뭘 지워? 이 ls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다 출력하는 건데, 여기에 뭐 떠요? 제가 지금까지 선언했던 모든 객체들입니다. 얘네들이 램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지울 거예요. 요거를 쓰면은 이제 다 지워집니다. 자, 왜 지웠냐면요, 불러오려고요. df라는 이름으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read.csv mydata.csv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df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가 저장했던 게, 이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충 복원이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웹에 있는 CSV를 불러올 준비도 끝났어요. 요걸 해가지고 일단 다음 시간에 조금 다시 이론, 노트북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이론 진도를 조금 나간 다음에 우리가 정의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데이터셋으로 실습을 해볼 테고요. 다음 시간에 2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과연 빨리 가요.